이번 강의는 유아체육의 정의와 중요성, 유아체육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알아가는 유아체육에 대한 강의입니다. 1번. 유아체육이란 유아체육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활용한 종합적인 유아교육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시키고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아체육의 정의를 활발한 신체의 움직임을 수반하는 놀이를 통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시켜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역량을 국가 발전의 자원이 되도록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유아체육은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의 지능, 지각, 인지 감각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아들에게 더 높은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다양한 신체 활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아체육의 다양한 교육적 효과는 공을 활용해 숫자 놀이를 할 수 있고 태권도를 활용해 글자 공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려가서 공 2개 들고 오기 등의 게임은 숫자, 근력, 순발력, 민첩성 발달, 눈과 발, 눈과 손의 협응력, 자신감, 심리적 즐거움 등의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아체육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활용한 종합적인 유아교육입니다. 유아체육의 목적은 적절한 환경 밑에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즉 유아들의 전인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2번. 유아체육의 중요성. 유아체육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아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까닭은 유아기의 경험이 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인 발달의 모든 면에서 기초를 형성하고 발달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기의 어린이들은 뼈가 경골화되기 전이고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다양한 운동 기능과 표현적인 신체로 육성시킬 수 있으며 신체 활동이 지능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때의 다양한 신체 표현 놀이를 통한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간단하고 복잡한 표현 놀이를 통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심미감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체육의 신체 활동 놀이는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협동심, 인내심, 양보심, 단체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적인 태도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신체 활동 놀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유아체육의 목표. 유아체육의 구체적인 9가지 목표. 하나. 대근육 및 소근육 발달을 촉진시키고 운동 간의 협응력을 길러줌으로써 원활한 신체 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 신체적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영양, 개인 위생, 안전 등과 관련된 신체 조정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 유아들은 스스로 그들의 세계를 탐구하고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지니기 때문에 신체 발달의 특징은 매우 활동적이며 연속적입니다. 넷. 소근육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신체 활동을 합니다. 5. 감각과 신체 부분 간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 주어진 공간에서 신체를 균형 있게 움직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7. 율동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키울 수 있습니다. 8.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생활 습관을 길러줍니다. 9. 기구 및 놀이도구, 위험한 일이나 장소에 따른 안전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4번. 유아체육 교육 시 주의사항. 하나. 교육 진행 간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아체육은 안전의식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수업에 비해 동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둘. 흥미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사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주의 집중 및 관심을 유발하며 교사를 따르게 할 다양한 게임 등을 준비한다면 유익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셋. 운동 부진화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아일수록 수업 중에 체력 및 사회성이 특별히 떨어지는 아이 때문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의 전체적인 내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조 교사 활용 등 사전 준비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넷. 생리, 심리,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문제보다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상호 대립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심리나 성격 발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정해져 있는 질문은 피하고 설명은 간단하게 어떠한 지시나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되도록이면 답을 예상하는 질문은 피하고 유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떠한 동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이 길어지면 유아들의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비효율적인 전달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설명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추가 설명은 동작을 시행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발달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일부 선생님들이 유아체육 프로그램들을 계획할 때 유아들의 흥미에 집착하고 단지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다 보니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체육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그 시기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에 단계적으로 계획한 과부하 운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7. 수업에 임하는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수업 집단의 크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나 수업에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수업 집단의 크기에 따라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8. 체육 활동은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계획이 중시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프로그램입니다. 유아들에게는 멋진 동작이나 뛰어난 신체적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고 달리고 구르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통한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과 또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9. 흥미나 능력에 맞는 자료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아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를 부여해주고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합니다. 유아들의 능력에 맞는 활동과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10. 올바른 언행으로서 모범이 돼야 합니다. 유아들은 그 시기의 특성상 어떠한 개체를 우상화시켜 동일시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행동을
모두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을 가르칠 때는 각별히 언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1. 준비와 마무리 체조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12.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어야 합니다. 13. 정리정돈 및 간단한 위생생활을 지도해야 합니다. 5번. 신체적성 놀이. 8가지 신체적성의 효과적인 놀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력. 전신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힘을 말합니다. 근육이 단 한 번에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나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주로 계단 오르고 내리기, 윗몸 일으키기, 한 발로 뛰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순발력. 신체 전체의 위치를 이동하고 변화시키는데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힘입니다. 근육 섬유가 순간적인 수축에 의하여 발휘하는 최대 근력, 체력 요인의 하나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여 달리고 뛰고 던지는 능력입니다. 근육이 세면서 민첩하게 힘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포츠의 기초가 됩니다. 주로 높이 뛰기, 멀리 뛰기, 공 멀리 던지기,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호흡기관이나 순환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운동이나 활동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를 심폐체력이라고도 합니다. 운동선수의 유산소성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척도이기도 하며 이런 능력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모든 질환의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오래 달리기, 줄 넘기, 수영, 자전거 타기입니다. 네 번째, 근지구력. 근육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반복해서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오랫동안 근수축을 유지하고 있을 때 피로를 느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근육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계의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달리기, 외나무다리 버티기, 플랭크 자세, 태권도 기마 자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첩성. 운동을 유도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혹은 신속하게 자세를 바로 잡는 능력입니다. 신체의 자세를 재빠르게 바꾸는 능력으로 균형, 조정력, 속력, 반사, 힘, 지구력, 그리고 체력 등의 조합을 사용하는 독립된 운동 기술의 종합적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지시하는 동작을 실시할 때까지의 판단 시간이 짧음을 민첩성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왕복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제자리 높이 뛰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연성. 신체의 어느 부분을 그 밖의 부분과 상호 관련시켜서 용이하게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관절이 가동 범위로 정해되며 유연성이 좋을수록 더 큰 범위의 관절 운동이 가능합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란 관절을 구부리거나 펴고 회전시키는 등 움직임의 정도를 말합니다. 주로 다리 넓히기, 땅에 가슴 닿기, 비행기 만들기, 활자세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평형성. 관절 감각과 근육 감각에 의한 근육의 지각 반응과 시각 반응 등의 요소에 생기는 균형 유지를 말하며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속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운동 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 평형성의 기능 감소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한 발로 중심 잡기, 한 발로 걷기, 줄 따라 걷기, 평균대 걷기가 있습니다. 8번째, 협응력.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근육, 신경기관, 운동기관 등의 움직임의 상호조정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머리, 어깨, 입과 팔, 손가락 등을 시각적 탐사와 연결하여 움직이는 신체적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 타기, 앞구르기, 공차기, 공 굴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아체육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